오늘은 뭐 시장 이슈보다는 코인 얘기나 좀 할까? 왜냐 네. 제가 이제 분명히 몇 달 전부터 말씀드렸죠. 3대 위기가 있다. 맞아요. 맞아요. 그 중에 하나가 네, 드디어 일본,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그 금투세도 나왔잖아요. 네. 그제인가 네. 통과한다고. 통과한다고 한다요? 아무튼 기사를 봤던 것 같은데 그거 추진한다는 걸로. 추진은 의미가 민주당에서, 없습니다. 네. 추진은 의미가 없어요. 네. 아닙니다. 지금 5분 전 11월 10일 5분 전 뉴스로 네, 시행할 기재위 거. 민주당 의원 2달 남은 금투세 시행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잖아요. 네.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금투세 부과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이 우려했던 그게 되게 그냥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안 만나보셨어요? 당에서는 네. 조금씩 소장파 의원들부터 해서 네. 변화의 기류는 있어요. 근데 네. 문제는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그 뭐를 언제나 합의를 할 때 뭐를 주고 뭐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윤석열 정부의 약속이니까 이 약속을 어떻게 보면 지킬 수 있게 민주당이 협조를 해주면은 뭔가를 저쪽에서도 협상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뭐가 필요한 게 있으면은. 근데 뭐 경찰국이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네. 수도 있고 할 텐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네. 지금 뭐 이재명 뭐 당사 지금 뭐 국감기간에도 막 당사에 압수수색 들어가고 네. MBC에서 바이든 날리면 그랬다고 지금 이번에 비행기 전용기 타고 가는데 MBC는 안 태운다면서요? 아 정말요? 어머나. 전용기에 모든 언론사는 타는데 MBC는 안 태운대. 아, MBC는 자기 돈 내고 가서 알아서 타고 가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일리가 있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얘기는 뭐냐면은 그래도 예를 들어서 유예 정도까지는 해보고 네. 이거를 조금 더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다. 이 정도까지는 얘기가 돼가는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걸 해줄 수 있는 실익이 없는 거예요. 실익이. 왜냐하면은 이거 그냥 윤석열 정부 편들어주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뭔가를 조금이라도 양보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전혀 예를 들면은 이럴 수도 있겠죠. 지금 이번에 행안위에서 이태원 사태 관련해 가지고 네. 행안위 장관 내보내라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행안위 장관을 위해서 교체를 하고 대신에 금투세 이런 거 받아준다라든지 뭔가 정치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정치적 합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난 이거 줄게, 넌 이걸 줘 이게 원래 아니고. 그러는 거 정치는요. 그쵸. 근데 원래 정치는. 너만 내놔 약간 이런 그러니까요. 식인 거죠. 안 하면은 압수수색. 뭐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네. 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되면은 그냥 정말 이제 얘기하는데 다 내놔라고만 되면은 민주당 지지율 자체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뭔가를 얻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쵸. 그런 내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후장파들은 조금 이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뭐 지금 뭐 국감 시즌 보니까 뭐 살벌하더만요. 그래요? 네. 저는 그쪽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거의 뭐 한동훈 장관이 와가지고 정치인들 보고 네. 뭐 직업적 음모론자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민주당 의원들 보고 막 그러니까 네. 뭐 타협을 할 수 있는 장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금투세도 뭔가 얘기를 하려고 그래도 타협의 장이 없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네. 만약에 이게 금투세가 나중에 시행이 되면. 그러니까 협의가 되려면은 네. 시행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거 무조건 시행되면은 네. 바꾸가 안 돼요. 근데 지금 기사는 2달 후에 예정대로 시행된다. 이거 예전에도 예산 처리를 막판에 하거든요. 막판에 하는데 네. 그 12월 31일까지 예산 처리를 해야 돼요. 네. 그럼 그날 새벽에 하고 막 이러거든요. 네. 이거는 제 생각에는 막판 협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럴 그럼 다행이네요. 그거는 될 수도 있는 거지. 된다는 건 그래도 아닙니다.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코스닥이 못 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좀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코스닥이 못 가고 코스피가 간다는 얘기는 코스피는 어쨌든 간 외국인 기관 수급으로 들어오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 개인들이 주로 거래를 하고 세력들이 거래를 하잖아요. 네. 세력들이 거래를 하는데 세력들이 예를 들면은 매집을 한 5만 원에 해요. 그 다음에 이 종목 한 10만 원까지 날려요. 그러면 이걸 50%를 먹는다고 생각하지만은 100%를 먹는다고 생각하지만은 100%를 먹는 게 아니에요. 왜요? 매집할 때도 개미들 털어내야 되죠. 밀어야 되죠. 또 이 자금 자체가 다 빌려온 자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다 이자 내야 되죠. 네. 거기다 끌어올릴 때도 끌어올 때 내 돈으로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우리처럼 5만 원을 사가지고 10만 원 팔아지 이런 게 아니고 자기들 돈으로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평단이 계속 높아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게 3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40%? 100%를 빌려온 날려도. 거 이자 그렇죠. 내고 막 그렇게 하면.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접대비.
어? 접대비. 접대비 크죠. 이거 맨날 해야 넘어가면서. 이거 해야 되죠. 네. 이것도 하고 시간도 들고 네. 그렇게 해가 장사를 해가지고 100% 날려도 한 50% 먹을까 말까 한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으로는 이게 5천만 원 이상 되면은 네. 20% 세금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네. 여기서 일단 20% 까거나 시작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수익률이. 그렇죠. 그럼 얼마 안 그래도 얼마 벌지도 못했는데 여기서 세금을 또 20%나 가져가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여기서 굳이 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가요? 만약에 이게 금투세가 되면 대체 그들은 어디 쪽으로 이제 자금을 투자하려고 할까요? 글쎄요, 미국으로 갈 수도 채권 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어. 그렇고 근데 미국도 미국 주식 세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세력들은 미국 주식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기업하고 네. 이제 주로 뭐 회계 팀장하고 거기 네. 대표하고 아삼육을 해가지고 기업을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뉴스 내달라, 네. 공시 띄워줄 거 있냐, 이번 네. 실적 어떠냐 이렇게 해서 아삼육이 되는데 미국 시장도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큰 손들도 그러니까 세력들도 지금 쉬고 있는 세력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코스닥 보면은 통상 예전에는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은 모든 주식에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주인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거래량이 정말 안 나오는 괜찮은 종목들인데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건 왜? 그건 이제 세력들이 다시 들어와줘야 되는데 들어오지 네. 않는다는 얘기죠.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만약에 이 그것 정도 때문에? 세금을 한다면은 아,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가 여기서 매집을 해가지고 비용을 들여가지고 날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다른 대안 투자를 찾겠죠. 예를 들면 부동산이 될 수도 있겠죠.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진다고 그렇죠. 가정하면은 침체기 요즘. 예, 부동산을 사지 않고 경매 시장으로 들어가겠죠. 금매물 나온 그- 것들. 금매물이 어떻게 되냐면 전세가 있잖아요. 네. 전세가 있고 깡통전세가 뭡니까? 그 돈을 못 내면 네. 이제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집값이 네. 원래 한 3억 됐어요. 네. 3억 됐는데 이게 이제 전세를 내서 2억 5천을 줬어요. 네. 근데 이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네. 2억이 됩니다. 네. 그럼 이걸 팔아도 이 2억 5천을 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이게 그쵸. 경매에 넘어갑니다. 갚을 여력이 안 되니까. 경매에 넘어가면 2억에 팔리는 게 아니고 1억 8천, 1억 7천, 1억 5천 막 내려가요. 왜냐면 이미 빚을 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깡통 물량들도 있고 진짜 금매로 나오는 아니면 이것 때문이 아니라 사업이 많이 가지고 담보로 같이 집이 넘어온 거. 만약에 이래서 뭐 2억 5천짜리 전세금 자금이 있다. 그래서 이게 1억 5천까지 내려가서 팔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1억 5천 먹고 1억은 못 받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담보물이 없으니까. 개인한테 남은 거죠, 채무가. 근데 개인은 이미 뭐 집까지 넘어갈 정도면 파산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세입자들의 피해를 보고 네, 그렇죠. 부동산은 누군가 또 싼 값에 사겠죠. 네. 그런 아마 수급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 되게 보시면은 전문가님 말씀에 따르면 굉장히 다 연결돼 있는데요. 이런 그럼요. 금투세로 인한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좀 그런 뭐라고 해야지? 투자가 좀 위축되고 그렇죠. 근데 그런 게 뭐 부동산이나 경매로 넘어가면 이제 계속해서 경기는 뭔가 침체되고 안 좋아지는 네. 그래서 지금 코스닥이 안 좋은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핵 제가 3대 리스크 몇 달 전부터 얘기했죠.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그리고 코인, 금투세 코인. 딱 맞네요. 그냥 기가 막히죠. 그냥 나온 대로 정확하게 그러니까 전부 전 다. 사실 네. 코인 왜 이번에 루나하고도 이제 괜찮지 않을까 했거든요. 근데 코인이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지금 오히려 지금이 코인이 네. 더 위험하죠. 위험해요. 네. 그 루나 같은 경우는 개별 코인의 문제였는데 네. 이거는 시장의 문제거든요. 시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다. FTX라는 시장이 작은 시장이 아니에요. 세계 2위, 3위 하는 시장이거든요. 박빙이었잖아요. 그래서 파이낸스가 이제 대놓고 1위고 그다음에 2, 3위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인데 여기서 이제 금리를 올리니까 사람들이 돈을 인출할 거 아니에요. 그럼 유동성의 문제가 생겼어요. 유동성의 문제라는 게 쉽게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인출하는데 줄 돈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은 또 다른데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돈이. 들어간 것도 있고 네. 예를 들어서 이 돈을 온전하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은 말씀하신 투자기도 하고 또 그 FTT라는 코인을 또 새로 발행한 것도 있거든요. 거기에 썼구나. 그렇죠. 그런 것들도 만들고 또 사람들 인건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월급 줘야 되죠. 네. 서버 돌려야 되죠. 다 네. 이제 운영비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것들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거래 수수료로 그걸 이제 충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간 은행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내가 대출을 네. 예금을 받았어요. 예금을 받으면은
뭐 한 예를 들면 예금 한 1,000억 정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은행 내부에 1,000억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다 이미 다른 이거 데로. 대출을 해준다든지 또 다른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야 네.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한 번에 그러면 이제 언젠가는 이제 사람들이 돈 달라고 할 때 필요한 돈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네. 지급 준비율이에요. 네. 준비율. 지급 준비율. 지급 준비율이라고 몇 프로 이상은 은행에서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정도만 있으면은 지급 준비율 맞추면은 사람들이 웬만큼 돈을 달라고 해도 크게 뭐 이제 줄 여력이 있는 거죠. 여력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급 준비율을 맞추는데 지금 이제 유동성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는 지급 준비를 못 맞췄다는 얘기죠. 그쵸. 지급 빼나가는 돈을 이제 받을 수가 없다는 네, 얘기죠. 메꿀 그래서 수가 없다. 메꿀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네. 제 생각에는 이게 이 문제가 네. 오히려 코인 루나나 테라사트보다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이 무너지면은 지금 제가 그저께인가 본 뉴스로는 인출 네. 금지거든요. 여기 거래소에서요? 네. 주식했는데 네. 돈을 뺐는데 네. 인출을 안 해줘. 헐. 헐이잖아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가서 이제 시위해야죠. 그거 내놓으라고. 내 돈 내놔라.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는 거죠. 저 루나의 권도령 그쵸. 같은 애들도 좀 도망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3대 리스크 중에 이거는 저는 리스크가 완화. 근데 그럼 코인은 이게 뭐 정부에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물을 방법도 없는 거죠. 어떻게 제재할 방법도 없는 거고. 사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형법적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그 돈을 이제 한마디로 이제 받을 가능성이 낮은 거예요? 그렇게까지 될까요? 아 그래요? 받긴 받을 텐데 네. 어차피 받기는 힘들 거예요 다. 왜냐면 코인이 폭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루나 코인이나 테라 코인도 마지막에 팔 수 있었어요. 근데 1000분의 1배로 빠지니까 1000분의 1토막이 난 상태에서 팔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그거죠, 솔직히.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런 리스크들이 있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네. 좀 문제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이번에 금리 인상한 것 때문에 영향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하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주식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코인 같은 경우는 유동성에 영향을 심각하게 받는 편이에요. 위험 자산 중에서도. 실체가 없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주식을 샀어요. 한국전자 주식을 샀어요. 근데 우리가 거래하는 증권 코스피. 뭐 예를 들면은 삼성증권이다. 네. 망했어요. 네. 그때 이걸 인출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증권사를 통해서 증권사라는 거는 플랫폼이거든요. 다른 증권사를 통해서 하는 건데 지금 예를 들면은 이 FTX가 망한다는 거는 삼성증권이 망하는 게 아니라 코스피 한국거래소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예요. 증권사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한국거래소가 망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나라가 망한 거 아닌가요? 그쯤 되면 나라가 망해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증권사가 망하는 거랑 한국거래소가 망하는 거랑 차이가 있잖아요. 사이즈가 완전 다르죠. 왜 그러냐면은 그 예를 들면은 최근에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위믹스 같은 경우도 네, 윗메이드. 빗썸에도 상장돼 있고 업비트에도 상장돼 있고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는 한국에만 상장돼 있잖아요. 이게 나스닥에도 상장돼 있고 뭐 예를 들어 분할 상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분할 상장 TSMC 같은 경우 분할 상장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대박. 나스닥이나 대만이랑 이렇게 상장이 돼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대부분은 우리나라 종목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거나 아니면 아예 이제 쿠팡처럼 나스닥 가든지 네. 그런 식으로 한 시장에 있는 걸 우리가 다른 이제 그 증권회사를 통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각 시장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증권사하고는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예. 이런 코인 거래소는 느낌 자체도 훨씬 더 뭔가 위험성 높아 보이고. 증권 거래소죠. 여기는 증권사가 아닌 거예요. 음. 증권사가 아니라 그냥 거래소. 거래소가 망하게 되면은 글쎄요. 이 파장이 어디까지 밀려올지 모르겠어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네. 얘가 코인을 왜 위험하다고 했냐. 코인이 네. 망하는 건 내가 알 바 아닙니다. 네. 근데 이 자금들이 유동성이 막힌다 이 말 하시는 예를 들어서 거예요? 코인에 네. 투자한 일반 주식. 증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코인에 투자한 증권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자문사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투자 또 일이 많은 투자 자문사나 이임사나 뭐 이런 것들 사모펀드 이런 거 사모펀드 헤지펀드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돈 어떻게 해요? 이 돈 어떻게 해요? 이 돈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이 돈을 근데 만약에
못 받아내잖아요. 유동성 문제 때문에 만약에 이걸 못 받아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가가지고 일반 투자자가 내가 나는 주식하려고 예를 들어 사모펀드에 돈을 맡겼는데 다시 빼야겠다. 빼야 되겠다. 그랬는데 내놔라 그랬는데 사모펀드에 돈이 막히는 거예요. 연쇄 부도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네. 제가 제일 우려했던 건 이 코인에 대한 맞아요. 우려는 그 우려예요. 그막 그래서 버블 지금 예. 일본 버블 사태 얘기하면서 그렇죠. 그쵸? 그래서 지금 눈치가 좀 그런 눈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네. 앞으로 미국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음. 예상했던 리스크가 터졌다. 음.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게 잘 해결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최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투자, 사모펀드나 그렇죠. 사모펀드나 일반 증권사도 많이 투자했어요. 그럼 미국은 우리 주식 시장에도 좀 큰일인 거잖아요. 만약 이게 잘 해결 안 되면. 안 되면 그렇죠. 왜냐면은 네. 미국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모건 스탠리가 여기 투자를 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투자자들이 돈을 달라 그랬는데 그럼 유동성을 확보해서 코인에서 돈을 빼가지고 얘를 줄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코인 ETF 미국에는 코인으로 만드는 ETF도 비트코인 ETF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찾으려 그랬어요. 그럼 돈을 줘야 돼. 줘야 되는데 여기서 인출을 못해.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네. 그러다 보면 주고 하다 보면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면은 그럼 모건 스탠리가 어디서 돈을 찾아오겠어요? 우리나라 주식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식을 현금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일본이 자기들 환율 방어를 하려고 제가 지난주에 그걸 보여드렸잖아요. 네, 환율 방어 하려고 팔- 이 미국 채권은 미국 채를 네. 팔잖아요. 왜냐하면 돈이 필요하고 달러가 필요하니까 가지고 있는 채권을 팔아가지고 환 방어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건 스탠리가 내가 코인도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투자에 돈을 달라 그래. 돈을 내주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 그러면은 우리 주식을 매도. 매도해야죠. 네. 매도해서 팔아서 유동성을 공급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가장 우려하던 문제가 드디어 터지기 시작했어요. 슬슬. 그래서 코인 시장은 이거를 어떻게 이제 미국 정부에서 나설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3대 리스크라고 정해놓은 걸 보면은 네. 대부분 시장에서 얘기하는 리스크랑 정말 다른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왜냐면 그때 했던 말씀이 이미 나온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나오지 않은 이야기가 나왔을 때가 진정한 악재다라고 하시면서 몇 달 전부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코인, 금투세 이렇게 세 가지를 항상 해주셨는데 어떡하죠? 통상 이제 시장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죠. 네. 금리 인상, 그쵸? 금리 경기 침체. 경기 침체. 뭐 여기 따른 인플레이션도 있죠. 인플레이션이 어쨌든 다 원인이긴 한데 이게 이제 리스크지만 이거는 의미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다 시장에 반영돼 있는 부분들이고 네. 우리 시장에도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코인 쪽은 잘 지켜봐야 된다. 일단 관망. 어. 지금 이렇다고 코인 쪽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우리나라 주식은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네. 우리나라 주식을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은 아직 관망입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은 외국인 매수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안 들어오더라고요. 하루 정도야 뭐. 형님들도 인간적으로 그렇게 샀는데 네. 하루 정도 맞아요. 9월 말부터 네. 거의 이틀인가 제외하고는 계속 매수를 했죠. 네, 그런 걸 생각하면은 그렇게 매도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심지어 중요한 거는 매도를 했을 때 매도를 받을 수 있는 주체가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네. 만약에 여기서 매도가 나오면은 급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FTX 제가 뉴스를 계속 보고 있는데 네. 미국 법무부도 이제 FTX를 조사하기 시작했네요. 80억 달러를 못 구한 파산 신청, 파산으로 간다는 코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마 파산 약간 나몰라라 한다는 뜻인가요? 누가요? FTX가? 죽여야죠. 여러분 그 법인은 죽는다고 개인이 책임을 지지 않잖아요. 네. 물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데 그 천조국은 또 다르죠. 미국은 또 그 어떻게 빡센가요? 책임을 빡세게 하는데 우리나라 뭐 횡령해도 뭐 네. 얼마 안 살잖아요. 네, 그냥 그래서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근데 파산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되겠죠. 긍정적으로 한번 볼게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일단은 저는 시장 관망인데 긍정적으로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를요? 예. 네. 부정적으로 보면은 자문사, 사모펀드, 헤지펀드 다 박살나고 그 다음에 자금 막히면서 유동성 네. 문제, 유동성 경색 네.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코스피 전 세계 코스피 주식을 매도. 네. 그렇겠죠. 우리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니까 유동성이 네. 돈이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러면은 코스피
코스닥, 개박살. 이 코스가 일단 하나의 코스입니다. 네, 부정적인. 아주 네. 부정적인 코스고 네. 하나의 코스는 뭐냐면은 네. 일단은 이쪽에서 지금 유동성 때문에 유동성 경세까지는 일단은 공통입니다. 일단 이거까지는 공통이 될 겁니다. 유동성 경세까지는 공통인데 지금 뱅크런은 뭐냐면은 코인을 가지고 코인을 인출을 그러니까 현금으로 인출하거든요. 네. 특히 코인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코인 옛날에 거래 보면 좋은 게 실시간 팔 때요? 인출이에요. 팔 때? 네. 네. 팔아서 전 코인 해본 적 없어가지고. 팔면은 네. 주식은 이거래일 안에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코인은 바로 뺄 수가 있어요. 오. 그래서 술 먹다가 술값 부족하면 코인 팔고 이랬어요. 네. 아 너무 웃겨. 그래서 술값 근데 부족하면 영전의 교수님은 그 네. 부족해서 팔 일은 없지 않았나요? 아니야 재밌어 팔아 그걸로 그래요? 그걸로 올라간 걸로 먹자 오늘은 아. 이거 올라가는 걸로 요만큼만 먹자 뭐 이러면서 파는 거예요. 아. 또 하다 네. 보면은 막 이제 저희 같이 하는 주식하는 동생들 막 그래요 잠깐만요 오일 한 드럼통만 팔고 올게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술 먹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술값 하고 네. 그러면서 그 재미로 먹는 거죠 밤에. 네, 투자자들의 술판이군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서 잠깐 나 코인 좀 팔고 그러면 드럼통 찾기 몇 배럴만 팔게 막 오일 네. 이러고 술 먹는데 네. 유동성 경색일 때 이래서 돈을 줄 수는 없지만은 이 코인은 남아 있거든요. 이 코인이라는 게 주식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네. 코인을 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현금으로 못 술집에서 못 쓰잖아요, 그거는. 근데 코인을 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 토큰 지갑이 있어요. 아. 거기를 통해서 네. 바이낸스의 재산 다시 재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래소에. 그렇죠. 코인을 옮겨올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실제로 네. 예를 들어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인이 비싸거든요. 다른 나라보다. 다른 나라에서 이거를 그 거래를 해서 맞추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싸게 사서 우리나라에서 비싸게 팔고 이런 거래들도 일어나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은 코인을 빼와서 바이낸스에 집어넣을 가능성이 다른 높죠. 거래소에로. 그렇죠. 바이낸스가 세계니까 이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면은 유동성 경쟁이 있는데 네. 돈으로는 못 찾아도 코인으로 찾는다. 코인으로 찾아서 그래서 코인 지갑을 거쳐서. 그렇죠. 바이낸스에서 재거래. 이런 코스로 가면은 네. 이런 코스로 가고 일단 FTX는 망하고 네. 이런 코스로 가면은 네. 새로운 규칙이 생길 수 있죠. 이제 그냥 이제는 거래는 바이낸스에서 이런 그렇죠. 거요? 그 정도 덩치를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네. 우리나라도 업비트도 있고 비썸도 있고 코인원도 있고 막 네.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 코인 시장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좀 이상해. 이해 안 가요. 근데 여기 왜 굳이 거래소가 여러 군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과도기라고 보거든요. 이러다가 그러니까 코인이 망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 원에서 거래하는 걸 우리 코인 지갑으로 토큰을 빼가지고 업비트에서 거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군데로 모여서 독점 형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정도까지 되면은 대마불사라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부에 나서야 돼요. 특히 FTX 건이 있기 때문에 바이낸스에 직접 손을 댈 수가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럴 때면은 독점화된 덩치가 있는 독점화된 거래소가 생성. 그러면 뭔가 코인 시장도 이제 안정되는. 정부가 이제는 규제하게 됐죠. 네. 규제를 통해서 독점화된 코인 시장에서 거래소가 생성이 돼서 이런 시장 경제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그러기에는 어려운 게 코인을 인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코인이 올라가는 전 그건 알아요. 코인이 올라가는 이유는 화폐로서의 인정을 받을 때 올라간다. 옛날에 뭐 테슬라에서 그런 거 할 때처럼.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애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피디님이 탈중앙화를 원했던 코인에 다시 규제? 물음표. 그러니까. 근데 탈중앙화를 원했지만 규제는 해야죠. 그래서 규제를 받으면서 네. 하나의 독점하는 거래소가 생성이 되고 규제가 되고 규제 안으로 즉 네. 제도 안으로 들어온다. 오는 코스. 이 코스가 가장 긍정적인 코스입니다. 어. 그러면은 제도 안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일단 당장의 사모펀드나 헤지펀드나 이런 데에서 유동성 경쟁이 나고 전 세계 시장이 개박살나는 일이 그쵸.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네. 제일 긍정적인 코스예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거는 지켜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코인의 긍정적인 예상과 부정적인 예상 남겨주셨고요. 지금 오늘 방송 전부터 지금 좋아요가 되게 많이 올라오는데 역시 영재 전문가는 인기인가요? 제 인기는 아닌 것 같고 우리 전문가는 인기인 것 같은데 오늘도 이제 예솔님 일찍 오주셨고 도라운 포포님, 바둥이님, 기똥자님, 그녀가님, 로이코이님, 이센조님, 그 쥐파고님 저도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낯익은 닉네임들이 많은데 여러분 모두 안녕하시고요. 이 채팅도 많이 올려주시고 지금 전문가님 해주시는 강의에 댓글도 남겨주시고 또 우리 영재 전문가님 실시간 소통하는 법도 제가 알려드려야죠. 이 더보기 클릭하시고 매주 목요일에 함께 하시는 우리 영재 전문가님 실시간 소통 링크 클릭하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누르시면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런 실시간 시황 뉴스와 추천 종목까지 가득가득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참여해서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 이야기는 여기서 끝인가요? 이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지금 목이 아프신지 유자차 되게 맛있게 드시는데 유자가 맛있네. 유자가 씹힌 맛이 열심히 있네요. 씻고 계시는데 그래서 네, 근데 방송 많이 하셔서 목 관리 하셔야 돼요. 오늘 10시에 했잖아요. 또 하잖아 2시에 4시에. 했잖아요. 아 맞아 전문가님이 이제 4시 방송이 고수의 그 적중 종목 있으셔가지고 오늘장 내일장 좀 일찍 시작했고 3시 45분 정도에 마칠 거 미리 예고해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다시 3대 리스크로 돌아갑니다. 네. 제가 몇 달 전부터 예언했던 네. 그 코스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 정도면 약간 자리 깔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 네. 이거 화면 보여주면은 일단 종목 상담 올려주세요 미리. 네. 종목 상담 미리 네, 지금 올려주세요. 쥐파건이 잘 올려주고 계세요. 이따 왜 해드릴게요. 그러냐면은 종목 상담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코인 시장 망할까 안 망할까 하는 것과 의미 없이 망할 코인은 망하고 망할 건 망하고 안 망할 건 안 망할 겁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네. 여자친구를 사귀면서 네. 혹은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네. 이 남자나 이 여자가 바람 필까 말까를 고민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쵸. 어차피 피해는 피고 필름은 피고 그쵸. 안 필러면 안 맞아. 펴요. 필름은 방목을 해라도 안 그렇죠. 피워.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올려주세요. 네. 어, 피디님 웃기신가 봐. 네. 내내 조용하다가 갑자기 웃으시고 계세요. 아휴, 저건 언제 여자친구 생기나 저거는. 그래서 죽일 놈은 네. 죽이고 네. 살릴 놈은 살리자. 살리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러시아 핵은 네. 제가 아까 저희만 말씀드렸지만은 그 오늘 뭐 철수했던데? 헤르손에서 철수한다고? 철수한다는 네. 얘기 있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네. 이게 기만 작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네. 그러니까 철수한다는 것도 우크라이나에서는 철수한다고 하면 안 돼요. 우크라이나에서는요? 예. 아, 왜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철수한다 그러면은 어. 미국이나 나토나 이런 쪽에서 더 이상 무기 지원하는 거에 부담스럽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전쟁 한참 중이다라고 해야 되죠. 아. 그런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또 기만 작정이라고 했을 수도 예, 있고. 그래서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다는 거는 핵을 안 쏜다는 게 아닙니다. 핵은 쏠 수 있어. 그러나 제가 걱정하는 3차 세계대전으로는 3차 세계대전은 세계대전 코스는 멀어지고 있다. 좋다. 이겁니다. 다행이다. 왜냐? 네. 러시아가 네. 지금 쏘면은 네. 떡박살입니다. 네. 자폭인 거죠. 이건 졌다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씩, 그러니까 요거는 쏠 수 있지만 세계 3차 대전 코스는 이제 멀어지고 있다. 코인은 말씀드린 대로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확인하셔야 되고 지금 주식을 팔 때는 아니다. 네. 지금은 관망. 왜 그러냐면은 아까 수급 얘기를 드렸는데 네. 수급 보시면 오늘 외국인이 2,100억 던졌잖아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들이 2,100억을 던졌는데 개인이 2,000억을 샀어요. 만약에 네. 오늘처럼 하락이 많이 일어나고 또 장도 최근에 좋았잖아요. 네. 그렇죠. 4일 연속 계속. 그러면은 개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막 샀어야 되잖아요. 근데 개인들이 생각보다 안 사요. 돈이 없어요. 일단 돈도 없고 심리도 너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 심리가 이 화면에 네. 제가 좀 더 키워볼게요. 좀 더 키워보면 이 화면에 네. 보이는 거예요. 네. 보시면은 이제 색깔로만 보시면은 네. 어제 같은 경우도 개인 7,700억, 그저께도 7,200억, 그 전날엔 4,000억, 그 전날엔 1,400억 계속 던져요. 지금 한 달 동안 5조 1,000억을 던졌고 10월 1일부터 따진다면은 네. 한 5조 정도 던졌네요. 네. 5조 1,000억 정도 던졌는데 이거를 장이 좋을 때 예를 들면은 더 갈 거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사야 되거든요. 이 코로나 때는 샀어요. 네.
샀기 때문에 이 힘으로 올라갔는데 이번에 올라갈 땐 개인들이 던져요. 심리도 부서졌고 돈도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코로나 때는 정부에서 지원금도 줄 때도 30만 원씩 받아보셨어요? 네, 저도 몇 번 받았어요. 그쵸. 특고 프리랜서. 네, 거기까지. 그 뭐냐 네. 술사 드셨죠? 아니요, 저는 빵 사 먹었어요. 아 그래요? 네, 30만 원어치를? 금방이에요. 네. 그럴 수도 제 지인들은 아마 다 방송 보고 끄덕끄덕 할 거예요. 아, 그치, 수연이 빵순이 이러면서. 그래서 예를 네. 들어서 돈들이 있을 때는 또 금리가 낮을 때는 이런 것들 돈으로 밀어 올릴 수가 있는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사실 주식하는 자금 가지고 빼서 대출을 갚거나 이자를 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관망하는 이유는 시장이 엄청나게 좋을 거라서 관망하는 게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던질 각을 봤는데 던질 각이 안 나와서 관망입니다. 그리고 방금 잠깐만요. 방금 뭐가 보신 거지, 뭘? 방금 동시호가에 보시면 외국인이 2천억까지 던졌다가 1,000억까지 또 줄였네요. 매물을 줄였어요. 딱 보니까 던져보니까 네. 아 각이 안 나오는구나 아, 하고 줄입니다. 그리고 얼떨결에 기관이 삽니다. 네. 팝니다. 네. 그러니까 기관 물량은 네. 얼떨결에 털리고 지금 네. 외국인은 던져보고 아 이거 받아줄 만한 물량이 아니구나 하면서 도로 걷어들였어요. 아, 동시호가 때 갑자기 또 오늘 옵션 만기이잖아요. 네. 옵션 만기니까 마지막에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뭐 큰 영향이 없는데 코스피 입장에서는 네. 외인 수급이 아직도 양호하다. 그래서 관망입니다. 왜냐 외인이 테스트만 했다 오늘은. 외인이 던지고 싶어도 받을 주체가 없다 받을 주체가 없습니다. 싶은데요. 그래서 네. 지금 당분간은 끌어올릴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네. 하나 더. 지금은 그래서 관망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금 관망하는 이유 1번 외인의 수급 주체가 없다는 게 하나고 둘째는 최근에 환율이 많이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1,360원대. 근데 여러분들이 네.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떤 아이고 거요? 내가 이걸 내 컴퓨터 환율 차트가 있군요. 네. 예를 들어서 네. 환율 차트입니다. 한 지금 1개월에 6개월짜리 맞춰 볼게요. 네. 대만 달러도 하나 껴넣어보고요. 중국 위안도 한번 껴넣어 보겠습니다. 다 비슷하네요. 자, 잘 보세요. 여기 네. 차이를 찾아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차이를 찾아내야 그래야 비슷하다 선수 괜히 했어. 그래야 선수입니다. 보시면은 네. 색깔을 또 진하게 네. 파란색은 일본입니다. 빨간색 그리고 중국이에요? 빨간색 우리나라입니다. 네. 그리고 대만이 녹색이고 음. 중국이 노란색입니다. 보세요. 자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예전에 환율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 했냐 정부에서 빨리 나서야 된다 정부에서 글로벌 시장도 안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도 올라간다 라고 찾았어요.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찾았어요. 예. 일본과 중국과 대만에 비해서 네. 우리나라의 변동폭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상승폭이 너무 큰 거예요 환율이.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일본이 환율이 높아지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쵸, 엔저잖아요. 엔저니까. 엔저가 정책을 펼치고 있고 금리도 안 올리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금리를 못 올려서 안달이잖아요. 맞아요. 올리고 싶은데 가계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네. 못 올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정책적으로 내리는 게 아니고. 근데도 우리 환율이 너무 많이 떴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떴다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들어오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께 자기 돈이 훨씬 더 가치가 높아지니까. 옛날에는 1,300원에 환율이 1,300원이다. 그럼 내가 1달러를 주면 1,300원 줬는데 지금 이제는 1달러를 주면 1,500원. 1,400원을 주잖아요. 네. 1,400원을 주니까 새로 들어오는 입장에서는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중요한 거는 환율은 1,000원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2,000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환율은 추세가 중요합니다. 추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1달러를 줬는데 그러니까 얘를 상승할 때 추세를 볼게요. 우리가 환율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관망하는 이유는 환율의 갭이 네. 컸다가 지금은 줄어드는 구간. 이게 환율의 추세 전환. 특히 우리가 주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등했던 종목들이 급락을 할 때는 세게 급락을 하잖아요. 네. 우리 환율도 급등 종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또 정부 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에서 조금만 환율 관리를 한다거나 우리가 10월 달에 약속을 했던 증환 펀드라든지
공매도 공매도. 금지라든지 이런 것만 나왔어도 개인 투자자들 이렇게 박살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주식 올라간다고 좋아할 게 아닌 게 개인 투자자들은 개박살이 났다는 거예요. 네. 셋이서 지금 외인하고 기관하고 개인하고 고스톱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계속 개인은 지고 있고. 그럼요. 외인하고 기관 돈도 이만큼 쌓아놓고 네. 상대방 표 다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정부에서 심판도 개인 편을 들어줘야 되는 네. 심판. 심지어 그 심판에 월급은 개인들이 돈을 내서 월급을 줘요. 네. 세금 내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우리 편을 안 들어줘요. 만약에 증환펀드라든지 공매도 금지라든지 일찍이라도 일어났으면은 10월 안에만 일어났으면 개인들이 이렇게까지 매도세를 보여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시장이 끌어올라갈 때 개인들이 이렇게 금방금방 하겠죠. 포기하진 그쵸. 않았을 겁니다. 네. 근데 지금 개인들이 너무 심리가 안 좋으니까 쉽게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환율 갭이 컸다가 추세 전환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네.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환율 얘기를 조금만 더 해드리면은 네. 환율은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네. 이거 추세라는 말씀이시죠? 그쵸. 왜 그러냐? 우리가 1,000원이 있고 예를 들어 1,500원이 있습니다. 네. 1,500원이 있는데 1,500원 환율이 좋냐? 1,000원 환율이 좋냐? 어떤 게 더 좋? 우리한테는 1,000원이 좋죠. 우리한테요? 네. 왜요? 그러니까 우리한테요? 1,000원. 1달러가 1,000원. 계산에 들어갑니다. 네. 왜 우리한테 왜 좋을까? 그래야 그 미국 가서 뭐 맥도날드가 뭐 10달러면 10,000원에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1,500원이면 15,000원에 사 먹는 거니까. 해외여행 가겠다. 네.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비교를 해 보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네. 1,500원은 나쁘진 않습니다. 아 진짜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니까. 근데 또 이게 수출하면 원재료도 또 사와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중간재 가격이 요즘 같은 환율이 응. 나쁜 환율이라고 해요. 왜냐면 원래는 환율이 높아지면은 어떤 사이클로 돌아가냐면은 주가가 그래서 환율 상승 그러면은 주가 하락하는데 환율이 상승했으니까 기업 실적 악화. 개선. 개선이에요? 환율이 상승했으니까 수출하는 왜냐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수출 국가잖아요. 자동차 같은 기업들. 그렇죠. 그래서 돈이 들어오죠. 돈이 들어오니까 기업 실적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다시 주가 상승 하고 그때 환율 하락이 같이 동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사이클로 돌아가거든요. 이런 사이클로 돌아가는데 지금 같은 때는 어떻게 되냐면 환율 상승했을 때 주가 하락은 맞는데 네. 기업 실적 개선이 나와야 되는 이 코스에서 네. 중간에 뭐가 하나 있어요. 뭐가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껴 있으니까 들어오는 원자재 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수입 물가가 너무 뜨니까 무역 적자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의 환율 상승은 시장의 긍정적인 환율 상승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네. 통상은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국가에 좋습니다. 원래는 좋다. 그렇습니다. 국가에는. 그렇죠. 개인한테는 안 좋을지. 개인한테는 안 좋죠. 왜 안 좋냐? 해외여행도 해외여행이지만은 네. 기름값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원달 다 기름값 달러로 오르죠. 하고. 기름값이 오르잖아요. 일단 기름값이 오르죠. 우리는 중요한 거는 수출하는 기업은 기업이고 우리가 사 먹는 거 다 수입품이잖아요. 수출하는 기업한테 유리하다는 얘기는 수입하는 기업한테 불리하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수입품을 쓰기 때문에 네. 다 뭐 밀가루 하나도 수입품 맞아요. 쓰죠. 우리 저 김치도 다 중국산이죠. 네. 돼지고기 독일산이죠. 소고기 미국산. 소고기 미국산이죠. 네. 다 수입품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율이 낮은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선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주식을 하는데 상승에 베팅을 하잖아요. 주식은 상승 베팅이니까 이게 1,000원인데 나중에 1,500원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베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단순하게 지금 1,000원에서 1달러 바꾸면은 네. 나중에 1,500원이 되면은 1달러 다시 1,000원으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다시 원화로 바꾸면 1,500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몇백 원 이득이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려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제 내가 1달러가 있는데 지금 바꾸면 1,500원을 주잖아요. 1,500원을 들고 있다가 나중에 1,000원이 됐을 때 이 1,000원을 다시 1달러 바꾸면 500원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하락으로 꺾인다. 그리고 앞으로 더 하락을 할 거라고 생각하면 하방에 베팅을 하는 거. 공매도 치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세가 꺾였다고 생각하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1달러를 1,500원으로 바꿨다가 이 1,500원을 원화로 들고 있다가 나중에 1,000원을 달러로 바꾸면 500원이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화를 지금 들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들어오는 거죠. 하락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어렵죠? 지금 슬슬. 네,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1달러 현재 1,500원이에요. 네. 1달러를 내가 달러로 갖고 있다가 네. 원화로 바꿔요. 그럼 지금 1,500원이 있고 1,500원이랑 원화가 있어요. 네.
왜 그러냐? 내가 이걸 바꾼 이유는 앞으로 추세적인 하락이 일어날 것 같기 때문에 1,500으로 바꾸는 거예요. 알겠어 이제. 그랬다가 원화를 들고 있다가 나중에 1,000원으로 1달러 사면 500원이 남는 거다.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1,500원이 아니다가 1,400원이 되고 1,300원이 됐어요. 근데 그때도 아 나는 좀 더 원화가 빠질 것 같아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또 다시 사겠죠. 달러가 들어오겠죠. 그쵸. 1,300원에 갖고 있다가 나중에 1,000원 되면은 달러로 바꿔 먹어야지라고 하면은 300원에 환차 이익이 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달러화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고 특히 거기다가 관망해야 되는 이유 세 번째가 뭐냐면 특히 큰일 났다. 여기서 말을 많이 하면 4시 방송 못 하는데. 오늘 큰일 났네. 여기까지 하고 아니면 내일 더 할까요? 아니 마지막 할 건 해야지. 네. 세 번째는 중국입니다. 중국과 홍콩. 네. 지금 중국에서 GDP 발표를 늦췄잖아요, 한번. 네. 그러니 어제 안 났어요? 아니 원래 이제 아. 시진핑 네. 3기 연임할 때 네. 나와야 될 GDP가 며칠인가 연기했다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IB에서 이제 이 중국의 데이터 자체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신흥국 펀드는 팔았잖아요. 그럼 이 신흥국 펀드를 어딘가는 사야 되잖아요. 그죠. 어디에 사겠어요? 우리나라로. 우리나라가 만만한 거죠. 대만, 중국 권역이죠. 홍콩도 그렇죠. 중국 마찬가지죠. 네. 일본은 선진국이니까.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만만한 데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자금들이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식을 던질 때가 아니라 코인의 시장에서도 보고 코인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관망이 맞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또 제가 방송을 매일 하는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매일도 아니고 매일 몇 개나 하시는 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네, 그러니까 일단은 네. 다 지켜보자. 지켜보자 말씀드리고 종목 상담 하나 들어온 거 마저 해드리고 네. 오늘 방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